반갑습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홍명입니다. 당뇨병 때문에 왔는데 갑자기 인지기능 장애는 뭐지? 예,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자, 나는 이 병에 이미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나는 이 병은 진짜 안 걸리고 싶어 하는 거 있으면 뭐 있을까요? 뭐가 제일 싫으세요? 조문아님? 당뇨병? 당뇨병은 이미 있으니까. 당뇨병 말고 나는 이건 진짜 안 걸리고 싶어. 치매? 치매? 네, 치매. 왜 치매예요? 암이 더 무섭지 않나요? 신장합병증. 예, 그렇죠. 신장합병증 생기면 투석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미 여기 오신 분들이 답변을 치매라고 너무나 잘해주신 이유는 너 오늘 치매에 대해서 얘기할 거지? 알고 오셨으니까 답변들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제 제가 이거를 할 거라서가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그거예요. 내가 어른들이 암보다 더 무서운 게 뇌졸중이라고 하세요. 뇌졸중 오시면 마비가 돼요. 나는 머리를 긁고 싶어. 그런데 내 팔다리가 내 뜻대로 안 움직여줘. 미치겠어요. 너무 답답하죠? 근데 치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분명히 사람을 보고 있는데 제가 내 딸인가 내 엄마인가 아니면 옆집 아줌마인가 얼마나 옆에서 보는 사람까지도 안타깝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진짜 내가 내 자의대로 뭔가를 할 수 있는 당뇨병 같은 그죠? 관리가 가능한 이런 질병이면 진짜 좋겠다. 그런데 내 뜻대로 안 되는 뇌졸중이니 치매 같은 거 이런 거면은 진짜 불행할 것 같다. 어른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당뇨병과 이런 인지기능 장애 내지는 치매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먼 미래에 내가 오지 말았으면 예방하자 하는 뜻에서 요거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자, 이래 쭉 이런 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뇌에 대해서도 보고 그 다음에 경도 인지 장애가 뭔지 당뇨병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예방하려면 뇌 건강 활동을 뭘 하는 게 좋을지 자 요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뇌는 보세요. 뇌가 어떤 일을 할까? 우리가 생각하고 그 다음에 판단하고 운동하고 만졌을 때 느끼고 차다 뜨겁다 이런 것들을 모두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이라고 합니다. 뒤에서 이제 내 그림이 나오겠지만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꼬불꼬불한 그런 뇌들이 주름이 많은 가운데 저런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쫙 펴져 있으면 저 역할을 감당을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뇌는 대뇌, 소뇌, 뇌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뇌관 같은 경우에는 호흡하고 밥 먹으면 소화시키고 자고 그 다음에 더우면 땀이 나고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기능을 하고요. 소뇌는 우리가 걸을 때 균형을 유지한다든지 계단이 있다 그러면 탁 짚었는데 밑에가 내려가 있지 하고 탁 이렇게 균형을 잡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근육을 조절하는 이런 것들을 담당합니다. 그 다음에 치매와 인지기능과 직접 연관이 있는 대뇌는 바로 학습하고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 오늘 여러분들이 걔네가 팍팍팍 돌아가서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 사람이 누구지? 기억하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대뇌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보면은 오랜만에 만났어요. 야, 너 오랜만에 만났네. 너무 반가워. 이렇게 말을 해야죠. 그런데 머릿속에서는 왱왱왱 쟤 새롭게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나와. 바로 대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일들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어디지? 지금이 몇 시지? 하는 것들도 다 이 대뇌가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뇌가 바로 인지기능 떨어지고 치매 이런 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뇌 구조를 잠깐 보시면 이게 레이저가 안 되네. 이제 이 왼쪽 그림은 보실 거 없이 오른쪽에 보시면 머리 위쪽에 이렇게 주름 많은 게 바로 대뇌 피질이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기억하고 말하고 여기가 지금이 여기가 어디고 몇 시고 이런 거를 담당하는 대뇌 피질입니다. 예. 제일 판단하는 능력이 있는 곳이죠.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게 바로 변형계와 해마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바로 감정을 담당하는 거인데 기억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희노애락이 뭐예요? 웃고 울고 그렇죠? 즐겁고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게 바로 거기서 하는데 해마에 문제가 생기면 알츠하이머병이 점진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뇌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온 조절하고 먹고 소화시키고 하는 거 그런 걸 담당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저 뇌내 피질과 그 밑에 있는 해마와 이런 것들을 잘 보호를 해야 인지 기능이 떨어지지 않고 치매로 가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망순위 별로 보고 싶지 않은 데이터지만 한번 보세요. 오른쪽에 보시면 빨간 동그라미 쳐놓은 거. 지금 여기 계신 분들하고 다 상관이 있습니다. 자, 당뇨병 왜 관리하세요? 왜 관리하세요? 건강하려고. 자, 당뇨병 왜 관리하세요? 왜 관리할까요? 같이 오신 우리 따님, 23세 따님. 근데 진짜 너무 어려 보이는데 23세예요? 당뇨병 왜 조절할 것 같아요? 왜 관리하죠? 그렇죠. 당뇨병 합병증 막으려고. 그런데 당뇨병의 합병증은 미세혈관, 대혈관 다 상관없어요. 뭐와 관련이 있다? 미세혈관도 혈관, 대혈관도 혈관. 다 혈관과 관계가 있습니다. 혈관이 망가지기 시작하면 작은 혈관도 큰 혈관도 점차적으로 다 망가져요. 그래서 당뇨병 합병증이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빨간 동그라미 쳐놓은 걸 다 보면 뭐 관련이 있다? 다 혈관과 관련이 있다. 그렇죠? 심장질환, 심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협심증, 심근경색증. 그렇죠? 뇌혈관, 뇌경색, 뇌졸중. 그 다음에 알츠하이머, 당뇨병, 고혈압성 질환. 다 이것들이 우리 당뇨인들이 조심해야 될 것들이 다 저기 우선순위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다짐을 하는 거죠. 합병증 생기지 말자. 그 다짐하는 시간으로 이걸 보시는 겁니다. 네. 자, 이제 치매에 대해서 인식조사를 좀 해봤어요. 한 번쯤은 다 좀 생각하시면서 넘어가실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인들의 그 많은 일반인들이 치매를 두려워한다. 미국인들의 22%가 치매를 두려워하고 암보다 더 무섭다 생각한다. 영국인은 31%가 치매를 두려워한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에서 치매 인식도 조사를 했더니 우리나라 노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은 치매다. 43%나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연세가 드실수록 더 무섭다 생각하신답니다. 그렇죠? 현실로 점점 나이가 들면 현실로 다가올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이제 치매라는 게 그래요. 누구나 나이가 들면은 인지기능 장애가 오고 치매가 오는 거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하기 때문에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자, 치매란 무엇인가? 치매는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결과가 아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 저하가 있을 수는 있지만 대개는 일반적으로는 아주 사소하게 기억이 안 났다가 다시 났다가 힌트를 주면 다시 생각하실 수 있고 보통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20대, 30대처럼 50, 60대신 분들이 똑같이 기억을 하시겠어요? 그건 당연히 안 됩니다. 그렇지만 힌트를 딱 드리면 아 그때 그거 있잖아요 하고 힌트를 드리면 어느새 아 맞아 그거 하고 기억을 다시 해내십니다. 대부분은.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냥 기억력이 약간 떨어지신 것들은 치매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치매란 무엇인가 정의 부분을 한번 보세요. 정상적으로 생활을 해 오시던 분이 후천적으로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거기에 또 한 가지 당뇨병 같은 그런 원인에 의해서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울 정도로 영향을 주는 상태입니다. 인지기능이 떨어져서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상태 그런 것들을 이제 치매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증상이 바로 초기 증상은 기억력 장애. 그러니까 나 요즘 왜 이렇게 깜빡깜빡해? 나 치매 아니야? 우스갯소리도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런데 나 요즘 왜 내가 이렇게 깜빡깜빡하지 치매 아니야? 그러신 분은 치매가 아닙니다. 그런 분은 치매가 아니세요. 그냥 깜빡깜빡 하시는 거죠. 그리고 힌트 드리면 기억해내고. 그리고 정상적인 변화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말씀하시는 것도 생각이 안 나서 말씀을 못 하세요. 그리고 여기 물이 있어요. 그러면은 피해 가거나 건너뛰거나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판단을 잘 못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첨벙 지나갈 수도 있어지는 거. 그래서 언어나 판단력의 변화 또는 원래 너무 온화하신 분이 갑자기 성격이 급해지고 화내고 그리고 특히 가까운 사람들한테 막 욕하고 이런 성격 변화도 올 수 있다는 거. 그게
치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종류는 크게 제일 많은 게 알츠하이머병, 그 다음이 혈관성 치매. 그럼 우리 그 다음이 이제 알코올성 치매고 뭐 이런 치매들이 있는데, 오늘은 알츠하이머성 치매하고 우리 당뇨인과 관계 있는 혈관성 치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그냥 전제 조건이에요. 치매에 대해서 사람들이 치매 그러면은 무조건 어디 시설에 모셔다 놔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해서 강조하는 5가지가 있습니다. 영국 치매협회에서. 첫 번째, 치매는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질병으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치매는 뇌질환으로 인해서 발생한다.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무조건 치매니까 옛날 고려장 그런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치매는 기억력 외에 다른 기능에도 영향을 준다. 기억력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은 씻으려고 안 해요. 절대 안 씻으려고 그래요. 물만 보면 도망가고 양치하라 그러면 거부하시고, 그러니까 다른 기능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하는 게 어려울 수 있죠. 그 다음에 치매와 함께 생활하는 거. 치매가 있어도 잘 지낼 수 있어요. 그 부분이 약한 부분이 뭔지를 알고 그것만 도와드리면 됩니다. 그러면은 가족 내 생활하시는 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내 아버지가 기억력이 좀 떨어졌다고 치매라고 어디 보낼 거예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기억력을 잘 할 수 있게, 기억을 잘 할 수 있게. 옛날 거를 기억 잘 하시거든요. 최근 걸 까먹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걸 잘 기억하시게 오늘 하셨던 거 메모지 붙여드리는 거예요, 눈앞에.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기억을 더 하시게 그렇게 도와드리면 전혀 다른 생활에 문제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생활하실 수 있다. 그 다음에 치매가 있다고 해서 사람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대로예요. 단지 기억력이 떨어지고 취약한 부분이 있을 뿐인 거죠. 그분으로 인정을 하고 약해진 부분만 보완해 주시는 게 가족들의 할 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족 단위로 오셨잖아요. 당뇨병이 있다고 해서 너도 나도 형제자매 옆에 자녀들까지 친구까지 다 이렇게 와서 함께 하시잖아요. 치매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진행을 더디게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그러면은 치매는 어떻게 진단하느냐? 이제 치매를 진단할 때는요,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뒤에서 이제 여러분들하고도 함께 해볼 건데, 무조건 처음부터 기억력이 떨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병원 가서 치매 진단해가지고 약 쓰고 그러지 않습니다. 단계가 다 있거든요. 근데 치매를 진단할 때는 선별 검사를 해서 명백하게 인지기능이 저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인지기능 저하가 검사에서 그냥 느낄 때 인지기능이 저하가 있어요. 근데 검사를 했더니 실제 인지기능이 떨어진 게 종이 쪽지로 결과로 보여져야 됩니다. 그리고 인지기능 저하로 일상생활이 어려울 때, 그럴 때 치매라고 합니다. 단지 기억력이 좀 떨어졌다고 해서 치매라고 보지 않는다 하는 게 진단의 첫 번째 기준입니다. 그거 인식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세하게 검사를 하죠. 언제부터 증상이 있었는지, 그 다음에 어떤 증상이 주로 나타나는지, 기존에 갖고 있는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 자,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하고요. 술을 많이 마시는지 아니면 머리를 다쳤던 적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봅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의사들이 직접 진찰을 하죠. 뭐 기타 등등 다 잽니다. 걷는 것도 해보고 감각 테스트도 하고, 그 다음에 우울증 검사도 하고, 불안에 대한 척도도 해보고, 그런 정신 검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검사실 검사를 해요. 신경 인지기능 검사 이거는 한 1시간 가까이 걸립니다. 그런 검사들을 하고, 그 다음에 알츠하이머나 이런 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뇌 촬영을 해요. MRI도 하고 CT도 하고 펫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뇌의 위축이 완전히, 아까 이렇게 꼬불꼬불한 뇌가 이쁘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걔가 진짜 무게가 1300이라고 하는데 그거보다 작은지 쪼그라들어 있는지, 아니면 한 부분이 시커멓게 죽은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를 영상으로 다 촬영을 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진단검사의학과에서 피도 뽑고 소변도 뽑고 이렇게 해서 검사를 다 하죠. 그래서 다른 원인에 의해서 치매가 온 게 아니라는 걸 배제를 하고 어떤 종류의 치매인지 확진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런 검사들이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걸 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선별 검사하고 선별 검사에서 문제가 있으면 MMSE라는 또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밑에 검사실 검사를 병행해서 확진을 하게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이거를 한국판 치매 선별 설문지를 갖고 왔습니다. 이따가 이제 졸리실만 할 때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실 거예요. 체크를 해봅니다. 위에 15문항을 쭉 체크를 해보고요. 그래서 저기에서 6점 이상 나오면 아, 내가 인지기능이 조금 떨어졌나? 자, 이럴 때 검사를 진행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다른 질환을 알았었던 적이 있었는지 또는 증상이 있었던지 그런 거 하고요. 밑에 우울감에 대한 것도 체크를 합니다. 보통 어른들은 우울증이 왔을 때 뭐라고요? 어른들이 아이고 맥이 딱 풀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이러면은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하는 순간 기억하기도 싫어요. 분명히 아는 건데도 그냥 뭐 물어보면 대충 그냥 이러고 마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우울증을 갖고 있나 아니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집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어쩔지 모르는데 저희 아버지가 87세세요. 원래 공무원이셨거든요. 이제 행정공무원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행정공무원들이 실은 은퇴 시기가 굉장히 빨라요. 그렇죠?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은퇴하시고 나서 집에서 시골에서 농사도 좀 하시고 낚시도 다니시고 그러셨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걸 딱 싫어하세요. 본인이 연세가 있는데도 경로당 가시는 거는 죽어도 못 가. 뭐 이러세요. 그러니까 남하고 어울리는 걸 잘 못하신 거죠. 그랬는데 은퇴하시고 나니까 조금 우울해지신 감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근데 시골에서 여자들은 어디 주택이 좋아요? 아파트가 좋아요? 어떠세요? 여자분들 아파트가 좋다 손 들어보세요. 아파트가 좋다. 나 아파트 사는 게 좋아. 주택에 사는 게 좋아. 왜요? 왜 주택에 사는 게 좋으세요? 왜? 좋을 것 같죠? 한 10년 후는 어떨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거예요. 아버지는 그 텃밭에서 이제 조금 소일거리 하고 왔다 갔다 하시는데 엄마는 집 주변 그 치우는 거며 그런 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로 가실 결심을 몰래 하셨던 거죠. 그래서 저희한테 이야기도 안 하고 어느 날 시골에 그 넓은 그거를 딱 팔고 아파트를 사놓고 저희한테 우리 언제 이사 간다 통보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 힘이 없잖아요. 따라가신 거죠. 아파트로 가셨어요. 그럼 아파트로 가셨는데 낚시도 못 가시지. 농사일 할 것도 없지. 남들 만나는 것도 안 좋아하지. 그러니까 그때 더 우울증이 조금 더 심해지셨어요. 그런데 거기 아파트 주위에 차가 많이 다니잖아요. 운전하시다가 사고가 났어요.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낸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버지 차를 받았어요. 젊은 아가씨가 초보래요. 차 뽑은 지 얼마 안 됐대요. 그러면서 받았어요. 그런데 딱 차에서 내려서 보니까 손녀딸 같은 거예요. 손녀딸 같으니까 그래 너 얼른 가라 그러고 보내놓고 두 분이 병원에 가서 검사도 하고 이래서 이제 괜찮다 하고 나중에 저희한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안 되겠다. 골목골목에 운전하시는 게 어렵겠다 생각해서 83세 때 저희가 차를 제 남동생이 가서 운전면허증 반납하고 차를 폐차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완전히 우울증이 오신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낚시 못해, 농사도 못해, 할 거 없어, 아파트고 만날 친구도 없어, 운전도 못해. 이렇게 되니까 우울증이 딱 오시고 그러고 나서 바로 뇌졸중이 오셨어요. 뇌졸중이 오신 분은 치매로 훨씬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지금 인지기능 장애보다는 조금 더 진행이 된 초기 치매 상태세요. 그래서 어떤 데는 제가 제 이름을 알아요. 명이 왔냐. 그리고 어떤 데는 제가 전화하면 왜 집에 안 오냐 그러세요. 왜 집에 안 오냐는 제가 결혼해서 독립적으로 다 살고 있는데 얘가 저녁 때가 되면 집에 와야 되는데 집에 안 온다고 왜 집에 안 오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왔다 갔다 어떤 데는 너무나 옛날에 아버지 그 모습 그대로 어떤 데는 깜빡하셔서 과거를 기억하시고 현재를 기억 못하시고 이러세요. 그래서 노인들한테 어른들이
우울증이 오면 굉장히 치매로 가기 쉽다. 그래서 보통 치매 선별 검사할 때 우울한 기분에 대해서도 같이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런 걸 같이 해서 선별 검사에서 조금이라도 점수가 높게 나오면 바로 치매에 대한 정확하게 한번 좀 검사를 해보셔서 괜찮으면 1년에 한 번, 안 괜찮으면 치료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제일 많은 게 알츠하이머입니다. 치매 원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알츠하이머병은 뇌세포의 퇴화로 기억력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인지 기능이 점진적으로 저하됩니다.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점점점점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잘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우리 엄마가 원래 저랬나? 이러다가 또 금방 괜찮은 얘기 하시니까 아니겠지.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 하다가 수년이 흐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금씩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그래요. 자녀들이 우리 엄마 왜 원래 안 그랬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 묻지도 따지도 말고 선별검사 한번 해보자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알츠하이머병은 매우 서서히 발병해서 점진적으로 악화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받고 요양시설 가고 사망하기까지 총 9년에서 12년 정도가 걸린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저거는 진단받고부터니까 조금 이상할 때 바로 선별검사해서 치료를 하면 저 기간은 뒤로 계속 미룰 수 있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2배 정도가 잘 걸린다고 하네요. 그다가 나이가 많을수록. 그 다음에 뭐 가족 중에 치매 환자가 있었던 경우나 머리 손상을 심하게 받았거나 약하게 반복적으로 받았던 경우.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 머리 이렇게 부딪히고 이런 것도 다 해당이 되세요. 그래서 머리를 잘 보호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예.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8 내지 12년이 경과하는 9 내지 12년이 경과하는 요 알츠하이머병의 경과입니다. 처음에 증상이 좀 나타나고 진단받고 혼자서 독립적으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요양시설에 가시면서 사망하기까지 최소한 9 내지 12년 정도가 걸린다. 그런데 저기 제일 위에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부터 뭐예요? 검사를 하고 치료를 하고 약물 또는 비약물적 치료를 하면 개선이 될 수 있다. 자,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알츠하이머병에 이게 검사를 한 자기 공명 영상하고 PCT 한 거예요. 오른쪽에 칼라로 되어 있는 건 PCT 한 거거든요. 자, 밑에가 정상입니다. 아래 위를 비교를 해보시면 위에 첫 번째 그림은 어때요? 뇌가 꽉 찼죠. 그리고 위에 건 어때요? 구멍이 숭숭, 그 다음에 주름이 많이 없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밑에 거 PCT 한 거 보면은 색깔이 형광색 부분이 진하게 잘 나타나 있죠. 근데 위에는 들쑥날쑥 줄어들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바로 검사를 하면 확인이 된다는 거. 그래서 종이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영상 검사를 같이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알츠하이머병을 시사하는 소견들이 있습니다. 뭐 발음 장애가 생긴다든지 사례가 자주 걸린다든지 얼굴이 한쪽이 이렇게 조금 삐뚤어진다든지 뭐 팔다리 마비가 있다든지 걸을 때 이렇게 발을 자꾸 끌으면서 걷는다든지 이런 거. 보폭을 잘 못 띄고 그다음에 이렇게 보폭이 작아지면서 이렇게 끄는 것 같은 그런 증상이 있다든지 그다음에 말씀하시는 게 또랑또랑 말씀하시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말 뒤끝을 흐린다든지 어눌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정확한 단어를 평소에 잘 쓰셨던 단어를 생각을 못해서 하신다든지 이럴 때 조금 생각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움직이지 않고 자꾸 누워만 있으려고 한다. 이런 증상은 조금 보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정상노화 알츠하이머 초기 증상을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그냥 뻔합니다. 혼자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 정상에서는 한다. 증상에 관심을 보이는 거. 우리 엄마 이상한데 치매 같으면 가족이 관심을 보이죠. 나는 내가 왜 이러는지 관심 없어. 그런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적절한 말이 생각이 나지 않거나 말문이 막힐 때가 있다. 그 다음에 친숙한 곳에서 길을 잘 못 찾는다. 저희 아버지도 집을 못 찾으신 적이 한 번 있어요. 엄마하고 같이 나가셨어요. 그래서 엄마가 마트에서 뭘 하나 사가지고 갈 테니 먼저 가시오 이러신 거예요. 그랬는데 엄마가 마트에서 뭘 하나 사서 집에 오니까 아버지가 집에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났죠. 엄마가 동네방네 다 찾으러 다니셨는데
두세 바퀴 돌고 집에 오니까 아버지가 집에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비밀번호 누르고 또 들어가신 거예요. 그때는 괜찮아지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집 가까이 왔는데 분명히 태화 약국 옆으로 해서 아파트 글로 들어가면 되는데 그때부터 모르겠더래요. 길을. 그래서 집 쪽으로 안 가시고 반대로 이렇게 한두 바퀴 돌고 몇 바퀴 돌고 났더니 생각이 나셔서 집에 들어가서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가신 거예요. 그 이후로 혼자서 절대 밖에 안 나가시려고 해요. 무서워서 못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사회생활을 안 하시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정상 노화와 차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경도 인지 장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거는 우리 당뇨인들이 이제 경도 인지 장애 단계를 거치면서 치매 단계로 건너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이제 필요하다면 증상이 아래와 같은 증상이 있다면 신경심리 검사를 좀 받아보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 가면 길을 잃을 수 있다. 예. 그다음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 보기에도 확실히 저번에는 뭐 접기를 한다 그러면 10개를 접었는데 이제는 10개 못 접는다. 한 5개 정도도 잘 못 접는다. 그리고 삐뚤빼뚤 접는다. 이렇게 확실하게 그런 것들이 작업 수행 능력이 저하가 됐다. 그다음에 친한 사람들이 보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소에 잘 쓰는 단어를 잘 못 쓴다. 이것도 관계가 있죠. 그다음에 책이나 신문의 구절을 읽고 나서 아침에 읽은 거 저녁에 아침에 뭐 신문을 보니까 책을 보니까 어떤 게 있었어? 평소 같으면 이러실 텐데 그거 기억 못 하신다. 이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새로 인사한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 이름을 분명히 명함 주고받고 인사했는데 기억 못 한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중요한 물건들 간수 잘 못해서 잃어버려요. 그리고 또 너무나 깊이 잘 간수해서 어디다 뒀는지 못 찾아요. 그리고 또 심해지면 뭐예요? 넣으면 안 되는 거 옷장에 집어넣고 그러신 경우들이 있죠. 음식물 같은 거 막 숨긴다고 장 안에 집어넣고 이런 증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심해지면. 그래서 경도 인지 장애는 객관적으로 인지 기능 장애가 존재하지만 아직은 치매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경도 인지 장애가 있을 때 이 단계에서 무조건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은 아까 했던 것처럼 경도 인지 장애에 대한 뭐 기억력이 저하됐고 그다음에 뭐 다른 것들도 다 일상생활 능력도 조금 떨어져 있지만 완전히 못하지는 않고 치매는 아닌 거예요. 그럴 때 약물을 씁니다. 인지기능, 뇌기능 개선제 그런 것들 씁니다. 보험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지만 그런 걸 씁니다. 그리고 혈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혈압 조절, 당이 있다면 혈당 조절 적극적으로, 그다음에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뇌를 많이 두뇌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하셔야 됩니다. 뒤에서 한번 그건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경도 인지장애로 진단받은 환자들 중에서 10 내지 15%는 매년 치매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진행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활동과 치료를 하시자 하는 부분입니다. 자, 당뇨병과 인지기능 장애, 여러분들 연구 좋아하시죠? 이제 연구에 이런 게 좋다 하면 그거 사서 드시잖아요. 그래서 당뇨병 치료를 하시는 선생님들이 연구한 자료에 의하면 E형 당뇨병은 정상 노화보다 인지기능 장애 감소가 2배 빨라진다. E형 당뇨병 환자는 당뇨병이 없는 사람과 비교해서 경도 인지장애 위험이 높고 치매로 전환될 확률이 높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DCCT나 EDIC 같은 경우에는 당뇨병에 대한 대규모 연구입니다. 거기에서도 일형 당뇨병 환자들도 처음에는 모르지만 50대, 60대로 진입하게 되면 빠르게 인지기능이 감소한다. 그리고 당뇨병 진단 시 나이가 어릴수록 합병증이 동반될수록 인지기능 감소가 빨라진다. 당화혈색소가 높을수록 저혈당이 발생 건수가 많을수록 인지기능 장애가 온다. 그렇게 있죠. 그래서 결국은 관리는 뭐냐. 당뇨병 환자에서 인지기능 장애 여부를 적극적으로 찾자. 첫 번째. 두 번째, 치료 수능도를 높이기 위해서 당뇨병 치료하는 것도 약물도 단순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잘 환자들이 인지기능은 떨어져 있지만 당뇨병 관리를 잘 해야 인지기능이 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나빠지는 게. 그래서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관리를 잘하게 하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거 생각하실 거 없어요. 혈압 조절 잘하고 당 조절 잘해야 인지기능 장애가 늦게 온다. 안 올 수도 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당뇨병 환자들이 오는 혈관성 치매. 혈관성 치매는 뇌 혈액 공급의 문제로 발생하는 치매로 두 번째 흔하대요. 알츠하이머 다음으로 많고 한 15 내지 2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근데 혈관성 치매는 고혈압이나 당뇨병, 고지혈증이 있는 경우 또는 담배를 피우거나 과음을 자주 할 경우에 위험도가 높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혈관성 치매는 뇌졸중 증상이 동반될 수도 있고 팔다리나 얼굴 마비 같은 게 올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발음 장애나 이런 것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저런 증상이 있다 그러면은 얼른 검사하자. 그렇게 가족 간에서 합의를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혈관성 치매의 경우는 뇌졸중 이후에 4분의 1에서 생긴다고 했죠. 그래서 적극적인 치료는 뭐예요? 뇌혈관 질환이 악화되지 않게 관리하는 것, 이게 적극적인 치료라는 겁니다. 예. 자, 혈관성 치매의 뇌를 보세요. 저기 까맣게 변했죠? 그죠? 이렇게 시커멓게 죽어 있는 것들이 바로 혈관성 치매의 소견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펫이나 MRI 같은 거를 해보셔야 된다. 돼 있고요. 혈관성 치매의 위험 인자는 말씀드린 대로 고혈압, 당뇨, 흡연, 비만,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래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오늘 공부한다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거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절대 기억 안 하셔도 돼요. 건망증과 치매의 차이 보세요. 이제 얘만 보세요. 할머니가 낮에 7시까지 남편하고 같이 저녁 식사 드시러 오라고 딸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딸이 엄마 이따 아빠하고 7시에 저녁 식사하러 오세요. 이렇게 하고 전화를 했어요. 근데 할머니가 건망증이 있으면 뭐예요? 아, 오라고는 했는데 몇 시에 오라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날 수 있어요. 그게 건망증이에요. 그랬는데 그래서 딸한테 다시 전화해서 야, 몇 시에 오라고 했냐? 이러면 건망증이죠. 시간을 잃어버렸어. 그런데 치매라면 어떻게 해요? 딸이 전화했는지조차도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밥을 하는 거예요. 집에서. 남편하고 같이 밥 먹으려고. 바로 건망증과 치매의 차이입니다. 네. 자, 치매의 증상 볼게요. 자, 이분이 누구지? 방금 말해줬는데 기억 못해요. 그 다음에 우리 집이 어디지? 잘 못 찾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건을 샀는데 돈을 거실러야 되는데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검사하러 가면 100 빼기 7은 얼마입니까? 그래요. 그러면은 답을 해요. 93이네. 그래요. 그러면은 거기서 또 7을 빼보세요. 또 거기서 7을 빼보세요. 의사들이 그러거든요. 그렇게 계산 능력을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야간 선망이라서 야간에 저렇게 돌변해서 낮에 멀쩡하시는 분이 밤만 되면 난리를 낸다. 이것도 증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화를 해야 되는데 동문서답하는 경우. 네, 동문서답해요. 식사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날씨 좋다. 뭐 예를 들면 그렇게 동문서답하는 경우 증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집에 외톨이처럼 저렇게 들어앉아 있습니다. 친구들하고 어울리지도 않고 성격이 번해서 저렇게 있는 경우 이런 것들도 다 증상일 수 있죠. 그 다음에 야간에 불면증, 수면장애 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울증 같은 거 동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치매의 증상이다. 그래서 치매 치료는 원칙은 뭐냐면 근본적인 치료는 없어요. 그래서 증상이 나빠지지 않게 관리하고 증상이 있다면 그 증상을 조절해 주는 것, 이게 바로 치료입니다. 그리고 의사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 분야에서 특히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분야가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목표가 바로 그거예요. 환자의 기능 중에 회복이 가능한 거는 회복이 시키고 남아있는 거는 오랫동안 그 남아있는 기능을 유지시키는 것, 그겁니다. 그리고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시간을 좀 늘려주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는 고통 없이 그 다음에 존엄을 유지할 수 있게 하고 돌아가실 수 있게 그렇게 하자는 게 바로 치매 치료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치매하는 거를 치매가 왔을 때 단계적으로 치료하는 거는 반드시 목표를 정해놓고 하셔야 됩니다. 네. 자, 보죠. 병의 진행을 근본적으로 막는 치료는 없다. 증상에 대해서 약물을 쓰고 동반 증상에 대해서도 약물을 써서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 이게 바로 치매의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약물적인 치료에는 운동, 그 다음에 지금이 현실이 어떻게 돼 있는지 현실 인식 훈련, 인지 훈련 이런 치료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 어땠다 하는 걸로 회상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과거를 기억하면서 지금은 어떤지 자꾸 이끌어내면서 기억력을 살리기 위해서 저렇게 회상 치료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인지 자극, 그 다음에 음악 치료 같은 것도 같이 연주도 하고 그림도 그리게 하고 뭐 이런 것들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치료의 한 방법이고요. 자, 이거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치매 예방 수칙 333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3가지를 권하고 3가지를 금하고 3가지를 행하게 합니다. 자, 3가지 3권의 첫 번째, 제 보이시나요? 첫 번째 뭐죠? 자, 크게 읽어볼까요? 3권의 첫 번째 운동. 자, 다 같이 운동. 예, 두 번째 식사. 세 번째 독서입니다. 자, 일주일에 3번 이상 걸으세요. 식사, 생선과 채소를 충분히 골고루 챙겨 드세요. 부지런히 읽고 쓰세요가 3권입니다. 자, 뒤에서 자세히. 그 다음에 3금은 뭐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지 않아도 다 알아요. 절주금연, 뇌손상 예방. 뇌 다치지 말라 그 소리죠. 그 다음에 3행, 건강검진 열심히 하자. 그래서 동반질환도 알아내고 치료하고, 그 다음에 치매가 진행이 되는지 빨리 알아보고, 그 다음에 가족과 친구들과 소통하자. 3번째, 치매 조기 발견. 자,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또 자세히. 자, 아까 운동했죠? 일주일에 3번 이상 걸으세요. 그 다음에 수시로 이런 체조하세요. 박수 치는 거 굉장히 좋답니다. 자, 그 다음에 식사. 생선과 채소를 골고루 챙겨 드세요. 그래서 이제 밑에 견과류, 등푸른 생선, 뭐 시금치, 카레, 커피, 콩, 현미 다 좋대요. 근데 우리 당뇨인들은 첫 번째로 많이 먹는 게 답이 아니죠. 나한테 필요한 만큼 좋다는 거 골고루 섞어서 잘 챙겨 드시라는 겁니다. 예, 영양사와 상의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독서. 부지런히 읽고 쓰세요. 자, 이게 뭐냐면 두근두근 뇌운동이라 그래서 신문을 읽고 날짜를 보고 날씨 보고 신문 제목 외우고 사람 얼굴 나왔으면 그 사람 갖고 삼행시도 지어보고 이 퍼즐 맞히기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신문을 아는 어떻고 어는 어떻고 이렇게 강세를 넣어서 읽기 이런 것들이 치매 예방을 위해서 다 좋다고 합니다. 예. 자, 요거 좀 나눠주실까요? 한 장씩.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부지런히 읽고 쓰세요까지 있습니다. 근데 신문을 요새 신문 잘 안 보시잖아요. 그죠? 다 인터넷으로 보시잖아요. 그래서 종이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걸 준비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눠 드릴게 아까 치매 그 선별 검사하는 종이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하루를 정리하며 기록하자 해서 제가 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선별 검사하는 거를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요. 지금은 선별검사 쪽지는 이따가 시간 나실 때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체크하신 것 같고 저랑 시간이 나실 때마다 제가 쭉 돌면서 한번 확인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자, 요거 하루를 정리하며 기록하기 제가 설명만 해드리고 요것도 오늘 저녁에 하셔서 내일 아침에 제가 검사를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받으시면서 한번 보세요. 2가지 드렸어요. 치매 선별검사하는 거 우울증까지 있는 거는 체크하셔서 갖고 계시면 다 하셔서 갖고 계시면 제가 여러분한테 돌면서 확인할 거고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오늘 하루를 정리하며 기록하기. 자, 제일 위에 오늘 날짜를 쓰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오늘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났지 일어난 시간을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오늘 날씨가 어땠나 그것도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의 할 일. 오늘은 당뇨 캠프 참석하잖아요. 그러니까 할 일 중에 시간과 장소와 그 다음에 내용을 기록하시는 겁니다. 지금 쓰지 마세요. 지금 쓰지 마세요. 설명 들으시고 나중에 쓰십니다. 저녁에. 자, 그 다음에 오늘 식사는 아침, 점심, 저녁 뭘 드셨는지. 그 다음에 수시로 드시는 간식을 기록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오늘 하루를 오늘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만난 사람을 쓰시고 그 다음에 오늘 하루를 정리하면서 느낀 점을 써보시는 겁니다. 제가 한 장 나눠드렸지만 여러분들은 이걸 가지고 가셔서 매일매일 공책에 이런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회상을 하고 내가 어느 순간에 인지기능이 떨어지면 일주일 전에 거를 기억 못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 한번 열어보시는 겁니다. 자, 매일매일 작성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거는 저녁에 작성하셔서 내일 아침에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자, 마저 갑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 시간이 이제 다 돼서요. 제가 게임을 해보고 싶은데 나중에 게임은 두뇌 회전시키는 게임은 내일이라도 시간 날 때마다 여러분들하고 제가 출력해서 한번 나눠드리고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치매 예방 행동 수칙 10가지. 자, 여러분들 저 쳐다보세요. 자, 이거는 10가지는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되기 때문에
함께 읽고 끝내겠습니다. 자, 1 시작. 2 3 4 5 자, 6 7 8번 9번 10 자, 인지기능 장애를 안 오게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행동수칙 10가지였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제 시작하시면 됩니다. 내가 나이가 좀 더 많다고 해서 뭘 못할 수 있는 거는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도 시작하려는 마음으로 다시 젊고 건강하게 생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